서울 서초구 30층 높이의 아파트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강남 소방서 소속 박성민 소방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2살의 박 소방교.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화재 현장을 경험했고 수많은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죠. 여보,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에 박성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레고 블록을 맞추며 깔깔거리고 부엌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아내의 경쾌한 콧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란다로 나와 커피를 홀짝이며 하늘을 바라보던 그때였습니다. 저게 뭐지? 멀지 않은 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고기를 구우나 생각했지만 연기의 색깔과 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15년간 몸에 밴 직업적 본능이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연기는 점점 짙어지고 높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박성민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휴일이었습니다. 사복을 입고 있었고 소방차도 동료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화재 신고 부탁해요. 아내에게 소리치며 그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감이었습니다. 화재 현장까지는 약 300m. 평소라면 5분 정도 걸릴 거리였지만 그날 박성민은 2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3층이군요. 아파트 3층에서 검붉은 화염이 창문을 통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이미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혼란스럽게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성의 절규가 그의 귀를 찢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안에 있어요. 그 여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엄마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7살 민준이와 5살 서연이 화장실에 숨어 있을 거예요. 제발, 제발. 박성민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절망적인 눈빛. 그 눈빛 속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 저는 소방관입니다. 아이들을 꼭 구해올게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15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장비도 없이 혼자서 화재 현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전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복도로 들어서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연기 때문에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셔츠를 찢어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몸을 숙였습니다. 옥내 소화전을 찾아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아파트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고 이제 모든 주민들이 화재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집의 현관문은 이미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젖은 수건을 문손잡이에 감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와! 순간 뜨거운 열기가 그를 덮쳤습니다. 거실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검은 연기가 천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어가야 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아저씨야. 응답이 없었습니다. 박성민은 바닥을 기면서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그제서야 화장실을 생각해냈습니다. 엄마가 말한 대로 아이들이 화장실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장실로 가는 복도는 연기로 가득 찬 터널 같았습니다. 숨을 참고 기어가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7살 민준이가 5살 서연이를 꼭 안고 있었고 두 아이 모두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박성민에게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왔어. 이제 괜찮아. 박성민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긴급했습니다. 연기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화염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아저씨가 밖으로 데려갈게. 눈을 꼭 감고 있어, 알겠지? 먼저 5살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 그의 품에 와 닿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박성민의 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보고 싶어요. 곧 만날 수 있어. 약속할게. 서연이를 먼저 밖으로 대피시킨 후 다시 민준이를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화염이 복도까지 번져 있었고 연기는 더욱 자욱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민준이는 7살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박성민은 아이를 꼭 안고 낮은 자세로 현관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 15m의 거리가 마치 15km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이 아팠으며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품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을 때 주변에 모여 있던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살았다. 아이가 살았어. 두 아이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었을 때 아이들의 엄마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박성민 소방교는 안도할 틈이 없었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고 다른 주민들의 안전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옥내 소화전의 호스를 잡고 화염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10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박 소방교,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동료들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사복을 입고 홀로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박성민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이들을 구조했어요. 다행히 모두 무사합니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합세한 진압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30분 후 불길은 완전히 잡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한 기자가 박성민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던 중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소방교님, 휴일인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서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성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요? 글쎄요. 저도 두 아이의 아빠거든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누군가 구해주기를 바라겠죠. 그게 전부예요. 기자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았나요? 물론 위험했죠. 하지만 소방관이 화재 현장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망설이는 순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창한 영웅 심리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담담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에필로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영웅.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박성민 소방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휴일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웅을 멀리서 찾습니다. 영화 속의 슈퍼히어로나 TV 속의 완벽한 인물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영웅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매일 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 위험한 순간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경찰관들, 그리고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 드리는 학생,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직장인, 잃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이웃. 이 모든 사람들이 영웅입니다. 영웅이 되기 위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를 위해 작은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박성민 소방교가 구해낸 민준이와 서연이. 이 두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준 그 따뜻한 품을. 그리고 그 기억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다른 용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영웅이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성민 소방교의 말처럼 영웅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를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제작되었습니다.